그래서 진도를 일단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지금 챕터 3 배우고 있는데, 챕터명은 이제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작용기라고 하는 것들이 붙었을 때, 몰레큘러 성질을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결정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들의 종류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걸 배우면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카본, 세컨더리 카본, 터셔리 카본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그렇게 명명하는지, 이름을 짓는지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다양한 펑셔널 그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것까지 거기까지 했었죠.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그 펑셔널 그룹들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서 인터몰레큘러 포스 부분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 인터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보통 어떤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가들 사이니까 그런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intermolecular force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분자 간 인력은 아니지만 분자 간 힘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펑셔널 그룹 내에서 이러한 분자 간 인력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termolecular force라고 하는 거는 분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인터랙션. 이게 밀어내는 힘일 수도 있고요. 당기는 힘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force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펑셔널 그룹 파트에서 이 intermolecular force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 펑셔널 그룹에 따라서 어떤 펑셔널 그룹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인터랙션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힘, 서로 밀어내는지 당기는지 혹은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아이오닉, 그 다음에 코발런트 컴파운드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they have very different intermolecular interactions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오닉 컴파운드랑 그 다음에 코발렌트 컴파운드랑 굉장히 다른 분자 간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깊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우리 그 챕터 1에서 얘기를 할 때 컴파운드랑 몰레큘의 어떤 차이를 얘기를 잠깐 했었죠. 몰레큘즈랑 컴파운드. 기억나요, 혹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컴파운드 같은 게, 컴파운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큰 범위의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그 내부에 일부의 이제 몰레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오닉 컴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몰레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이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터몰레큘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로 분자 간의 몰레큘들 사이의 인터랙션이라고 보기보다는 원자 간의 인터랙션이랑은 조금 구별을 두기 위한 그러한 어떤 상호작용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고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인터랙션이 아이온 아이온 인터랙션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오닉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contain oppositely charged particles held together by extremely strong electrostatic interaction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그래서 extremely strong 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온 아이온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원자 간 애톰들 사이의 인터랙션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몰레큘러 사이에
분자 사이의 인터랙션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인터랙션이 어떻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기준에는 이 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톰들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시그마 본드나 이런 본드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애톰 사이의 어떤 본딩, 인터랙션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이온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런 시그마 결합이나 이런 본드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자들 간의 인터랙션이에요. 원자들 간의 어떤 정전기적인 electrostatic 인터랙션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이오닉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해요. 다른 인터몰레큘러 포스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래서 어떤 코발런트 몰레큘들로 구성되어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코발런트 본드랑 아이온 인터랙션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코발런트 몰레큘들로 구성되어진 이 몰레큘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 간 인력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발런트 본드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나온 게 아이온 인터랙션이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 그런 인터랙션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NaCl이 대표적인 그런 예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온 인터랙션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스트럭처, 구조를 갖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 다음 좀 더 일반적인 정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몰레큘러 포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분자 간의 몰레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터몰레큘러 포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The nature of the forces between molecules depends on the functional group present. 그래서 달려있는, 존재하는 어떤 펑셔널 그룹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이 intermolecular force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반데르발스 force, 두 번째는 dipole-dipole interaction, 세 번째는 하이드로젠 본딩.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 order of increasing strengt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분자 간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포스, 다이폴 인터랙션, 하이드로젠 본딩인데 이 아래 하이드로젠 본딩이 이 둘보다는 더 강하고 다이폴 인터랙션은 이 반데르발스와 하이드로젠 본딩의 사이에 그러한 세기를 갖는 거죠. 얘네들은 전에 일반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우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조금 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반데르발스 포스예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포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런던 포스라고도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해요. 여기 이 반데르발스 포스 같은 경우에는 very weak interaction caused by momentary changes in electron density in a molecul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electron density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인터랙션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omentary change. 그래서 momentary change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시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they are the only attractive forces present in non-polar compounds. 그래서 이 non-polar compounds들 같은 경우에는 intermolecular interaction 중에서 딱 여기 있는 이 반데르발스 포스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포스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외에 두 개의 포스가 있었죠. 다이폴 인터랙션이랑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논폴라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다? 반데르발스 포스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죠. 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순간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버스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버스에 간단하게 그려서
버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승객들이 되게 균일한 분포로 이렇게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게 일종의 전자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논폴라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밀도가 굉장히 균일하게 퍼져 있어서 다이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극성을 띠지 않는 논폴라인 경우죠. 근데 만약에 이 버스가 있었는데 이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출발하는 힘에 의해서 이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몰리게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버스가 급정거를 한다. 뒤쪽으로 힘이 받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앞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겠죠. 이게 반데르발스 포스랑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아무리 무극성인 그런 분자라 할지라도 그런 분자들도 계속해서 움직이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이러한 전자들의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자들의 쏠림이 발생을 하면 마치 여기에선 일시적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다이폴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자들,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러한 다이폴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생성된 다이폴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가속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되면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급정거를 하게 되면 이 상태로 갔다가 다시 또 원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나 외부의 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 내부의 전자가 바뀌면서 생기는 그 변화를 모멘터리 체인지라고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이러한 어떤 전자 밀도 때문에 생기는 힘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반데르발스 포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언제나 밀어내는 힘은 없고 서로 당기는 힘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게 반데르발스 포스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이제 메탄에 대해서 실제로 버스의 예를 들지 않고 메탄 어떤 분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CH4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H가 이렇게 4개가 있고 지금은 평면 구조로 그렸지만 전체적으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사면체 구조로 되어 있죠. 넷 다이폴이 없죠. 0이죠. 그쵸? 전부 다 상쇄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서로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비슷한 그 코발런트 본드로 있기 때문에 논폴라 본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논폴라 그런 몰레큘인데 일시적으로 인스턴트 순간적으로 전자 밀도가 바뀐다 라고 하면 그러면 completely symmetrical resulting in temporary dipole. 그래서 일시적인 다이폴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볼까요? 이 아래쪽에 어떤 전자 밀도가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쪽은 partially 네거티브 성질을 띠게 되고 반대쪽은 전자가 부족하게 되니까 partially positive 차지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논폴라한 그런 상태였다가 이쪽이 플러스 차지로 전체적으로 파샬리 플러스 차지로 바뀌게 되니까 이 내부에 있던 전자 밀도가 이 왼쪽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약하겠죠. 그래서 어떤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temporary dipole들 사이에 발생하는 힘이다.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데르발스 포스 같은 경우에는 왜 생성되고 모든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반데르발스 포스 같은 경우에는 all compounds exhibit 반데르발스 포스. 그래서
물질이라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라고 하면 반드시 반데르발스 포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컴파운드는 반데르발스 포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urface area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larger the surface area of a molecule, the larger the attractive force between two molecules and the stronger the intermolecular forces.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펜테인이랑 그다음에 디메틸 프로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 챕터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탄소의 개수를 세어보면 탄소가 몇 개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죠. 그 다음에 H도 12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소는 5개, H 12개. 똑같이 이렇게 화학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 반데르발스 포스가 어떤 게 더 강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리니어하게 지금 되어 있는 이 펜테인이 디메틸 프로페인보다 더 반데르발스 포스가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일시적인 다이폴이 생성이 되면 다른 쪽도 다이폴이 유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체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보게 되면 표면적이 더 넓죠. 리니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디메틸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가깝죠. 뭐 비슷한 부피를 가져야 되니까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길쭉한 부분이 더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surface area가 더 넓은 그러한 분자 형태의 경우가 더 인터랙션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데르발스 포스가 더 크게 되는 거고. 그래서 surface area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polarizability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이제 편극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편극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가서 볼게요. Larger atoms have more loosely held valence electrons are more polarizable than smaller atoms 라고 나와 있어요. 더 큰 원소일수록 체외각 전자가 더 루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더 극성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아까 버스처럼 비슷하게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하나는 큰 버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버스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좀 적은 버스예요. 자, 이 경우에 아까처럼 만약에 급가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가 중심이고 똑같은 만약에 인원이 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패킹돼서 이렇게 몰려 있다. 네 명 이렇게 몰려 있고 여기도 똑같이 같은 간격으로 4명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를 보게 되면 이 버스가 큰 경우에 더 치우칠 수 있게 되겠죠. 더 한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죠.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뭐 화살표의 길이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더 큰 버스가 더 큰 경우일 때 더 멀리 이렇게 더 긴 화살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그 극성, 그걸 polarizability, 편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편극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소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작은 원소랑 그 다음에 큰 원소
똑같은 밸런스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여기도 밸런스 일렉트론이 7개고 얘도 밸런스 일렉트론이 7개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차지는 똑같을 테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거리가 짧으니까 그만큼 더 강한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force라고 하는 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차지의 세기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리가 조금만 더 멀어져도 이 force 같은 경우에는 확 약해지게 되겠죠. 잡고 있는 그런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처럼 어떤 폴라라이저빌리티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아tom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이 반데르발스 폴스 같은 경우에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플로우르 같은 경우 F2랑 I2 얘네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둘 중에 어느 원소가 반데르발스 폴스가 더 크겠어요? 둘 중에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FCl, Br, I죠. 아래로 갈수록 원소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쵸? 원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다이폴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폴, 일시적인 다이폴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데르발스 폴스는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세지는 거겠죠. 그래서 반데르발스 폴스는 플로르랑 아이오딘을 비교를 했을 때 아이오딘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되죠? 네. 다시 이제 차근차근 만약에 혹시 이해 안 되면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폴스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다이폴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폴스보다 조금 더 센 그러한 다이폴 인터랙션인 거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e attractive force between the permanent dipole of two polar molecules.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permanent dipole이에요. temporary dipole이 아니라 permanent dipole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temporary dipole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약한 거고요. permanent dipole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다이폴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항상 이 다이폴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lign so that the partially positive and partially negative charge are in close proximity. 그래서 positive를 띠고 있는 부분과 negative를 띠고 있는 부분이 항상 맞대어서 둘이 이제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맞대인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아세톤이 얘로 나와 있는데 이 아세톤 같은 경우에 보면 산소가 이쪽에 오른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자 밀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넷 다이폴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넷 다이폴에 의해서 파셜리 파지티브 차지를 띠는 곳과 파셜리 네가티브 차지 띠는 곳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퍼마넌트 다이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다이폴이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폴스랑 비교를 했을 때 더 강한 그러한 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 번째 인터몰레큘러 포스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이죠. 하이드로젠 본딩도 결국에는 엘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hydrogen bonding typically occurs when a hydrogen atom bonded to O, N, or F is electrostatically attracted to a lone pair of electron on O, N, or F atoms in another molecules.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혹은 플로로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partially 마이너스 띄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들은 전자 밀도를 산소 쪽으로 다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partially positive를 띄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negative를 띄고 positive를 띄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 밀도가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전자 밀도가 리치한 부분, 전자 밀도가 푸어한 그런 부분이 서로 일렉트로스태틱한 인터랙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자 밀도를 뺏긴 그 하이드로젠과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높은 FON에 있는 그 비공유 전자쌍, 롱 페어에 서로 어떤 attractive force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hydrogen bon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hydrogen bonding is the strongest of the three types of intermolecular force. 그래서 반데르발스 force, 그 다음에 dipole-dipole interaction, hydrogen bonding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반데르발스 포스가 있고 다이폴 인터랙션, 하이드로젠 본딩, 그 다음에 아이온 인터랙션이 있는데 세기를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하고 중간이고 강하고 매우 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나누고 지금 여기 챕터에서는 전체를 다 intermolecular force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실제 intermolecular force고요. 몰레큘들 사이에 몰레큘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되는 거고 아이온 인터랙션은 사실은 얘는 애톰들 사이에 그러한 인터랙션이죠. 본딩은 아니고 인터랙션이죠. 그래서 약간은 차별이 되는 그러한 force다. 하지만 얘를 본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딩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따로 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를 두고 이렇게 이해를 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인터몰레큘러 포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앞쪽은 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몰레큘러 포스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hysical property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분자의 어떤 구조를 보고서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링 포인트가 높겠구나 혹은 보일링 포인트가 낮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끓는 점이죠. 그쵸? 잘 알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퀴드 몰레큘이 결국에는 가스로 바뀌는 그러한 온도를 보일링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공간이 좁긴 한데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공간이 좁긴 한데 일단은 솔리드랑 리퀴드랑 베이퍼 혹은 가스를 구분을 하는 거는 우리가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구조적인 분자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솔리드라고 하는 거는 분자들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리퀴드는 솔리드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분자들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솔리드는 가깝고 리퀴드는 그거보다는 좀 더 멀고 가스는 상당히 멀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솔리드, 리퀴드, 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 이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놓은 것들이 결국에는 인터랙션이에요. 인터랙션.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그 세 가지 인터랙션들을 얘기를 했었죠. 분자 간에.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그러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데 이 솔리드 상태에서는 그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온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in boiling, energy is needed to overcome the attractive force in the more ordered liquid state.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liquid state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여기 이 인터랙션을 깰 수 있는 더 높은 에너지가 가해지면 얘네들의 인터랙션이 깨지고 더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해보면 화학양론 나중에 배우면서 두 번째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템퍼러처라고 하는 거는 온도인 동시에 다른 형태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자체가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온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가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리퀴드 상태에서 여기에 서로 이 두 물질이 일정한 인터랙션을 가지고서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온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분자에다가 에너지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자들은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즉 에너지가 적게 주어졌을 때는 얘네들의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힘이 적기 때문에 이 인터랙션이 더 세서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온도라고 하는 추가적인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각각의 분자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세져서 여기에 인터랙션이 조금 그 인터랙션보다는 분자 간 인터랙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이 분자 사이의 인터랙션을 깨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정 거리는 유지를 하는 상태가 리퀴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에너지를 가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분자들이 자유롭게 서로 분리돼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큰 에너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인터랙션이 깨지는 거예요. 분자 간 인터랙션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보일링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stronger the intermolecular force, the higher the boiling point 라고 나와 있는 뜻이 자체가 결국에는 당연히 지금 여기 이 두 분자 사이에 이 인터랙션이 크면 클수록 이 분자에 더 강한 에너지를 줘야지만 얘네가 서로 따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인터몰레큘러 포스가 크다. 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더 높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 즉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반데르발스 포스, 다이폴 인터랙션, 하이드로젠 본딩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일링 포인트가 더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강한 분자 간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높은 보일링 포인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결론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위쪽에 설명한 거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다시 설명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 보일링 포인트와 인터몰레큘러 포스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펜테인, 그 다음에 뷰테인,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펜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뷰타날이 있고 뷰탄 1 올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시 정리를 하면서 가면 펑셔널 그룹에 따라서 인터몰레큘러 포스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에 이 인터몰레큘러 포스가 달라지게 되면 어떤 피지컬 프로퍼티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펜타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세 가지 인터몰레큘러 포스 중에 어떤 포스를 가지고 있죠? 대답 한번 해볼래요? 어떤 포스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 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반데르발스 포스밖에 없죠. 그쵸?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뷰타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분자간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일단은 반데르발스 포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이폴 다이폴 모멘트도 가지고 있겠죠.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도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다이폴 다이폴 퍼머넌트 다이폴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뷰탄 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떤 힘들이 있죠? 여기에는 모든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데르발스 포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러한 다이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얘는 파셜리 파지티브한 부분과 네가티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본딩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 숫자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에서 탄소 숫자가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반데르발스 포스에서 비슷한 힘이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탄소 숫자가 다른 거고 그래서 반데르발스 포스에 대한 이펙트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추가적으로 다이폴 다이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정도의 반데르발스 포스랑 다이폴 다이폴 모멘 그 인터랙션이 있다 하더라도 하이드로젠 본딩이 추가되었을 때 이 보일링 포인트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펑셔널 그룹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몰레큘러 포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일링 포인트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측면의 보일링 포인트에서 영향을 미치는 걸 봤을 때 만약에 비슷한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을 때 surface area가 증가가 된다 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폴러라이저빌리티가 만약에 증가가 된다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다이폴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과 유사하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보일링 포인트도 더 증가가 되는 거고요.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폴러라이저빌리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보일링 포인트도 증가가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멜팅 포인트. 사실 멜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보일링 포인트랑 거의 비슷해요. BP랑 거의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BP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에서 가스로 가는 거였다 라고 하면 멜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정도죠. 그쵸? 근데 이 리퀴드에서 가스로 가는 거랑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거랑
거의 유사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두 번째 파라미터에서 보게 되면 In melting, energy is needed to overcome the attractive forces in the more ordered crystalline solid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알고 있듯이 보통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렬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렬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 보일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퀴드 상태에서도 분자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간격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근데 이 솔리드 상태에서 리퀴드 상태로 갈 때 보면 솔리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받는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측면이 하나 보일링 포인트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 more symmetrical the compounds, the higher the melting point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하나만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일링 포인트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리퀴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메트릭하든 에이시메트릭하든 그 어떤 인터랙션이 서로 회전이 이미 가능하겠죠. 원하는 방향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솔리드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자 구조가 대칭적이냐 대칭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멜팅 포인트 역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보게 되면 역시 멜팅 포인트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똑같이 반데르발스 포스, 그다음에 다이폴,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크다. 근데 분자 구조의 대칭성, 비대칭성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예가 나왔죠. 한 가지는 2메틸 뷰테인, 메틸 뷰테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디메틸 프로페인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 탄소 숫자는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도 탄소 숫자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탄소 숫자는 전체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인터몰레큘러 포스는 뭐가 있죠? 여기서는 반데르발스 포스밖에 없죠. 다른 건 없죠. 전부 다 C랑 H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게 되면 반데르발스 포스를 보게 되면 어때요? 얘도 이거밖에 없죠. 다른 건 없죠. 동일한데. 그런데 분자량도 동일해요. 탄소 숫자랑 수소 숫자. 근데 여기는 구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브랜치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가깝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패킹이 잘 되지 않는 어떤 브랜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패킹 덴시티가 낮은 그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디메틸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패킹이 잘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겠죠. 얘는 사실 좀 그리긴 어렵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정렬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 사이에 결국에는 무게 중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이에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그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패킹되어 있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굉장히 패킹 덴시티가 높죠. 그리고 여기는 패킹 덴시티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MP를 보게 되면 멜팅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쪽에 구형에 가까운 이 형태가 훨씬 더 멜팅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고작 이 구조 하나의 차이고 반데르발스 폴스 둘 다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큰 거죠. 만약에 이걸 사실 얘네 두 개를 이 두 개의 분자를 보일링 포인트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얘네 둘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약간 얘가 더 크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일링 포인트에서는 이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인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중심 사이의 거리, 이 시메트릭하냐, 시메트릭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한 가지 멜팅 포인트에서는 그 정도 차이까지. 그래서 이 나와 있는 크리스탈, 레티스 얼마나 잘 패킹되느냐, 패킹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를 하나 더 추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 나왔었고,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 세 번째 그 피지컬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일단 솔루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의가 solubility is the extent to which a compound called a solute dissolves in a liquid called a solvent 라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컴파운드, 우리가 보통 이 컴파운드를 솔루트라고 얘기를 하죠. 용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용질이 어떤 리퀴드에 녹는 걸 얼만큼 녹는지를 나타내는 게 솔루빌리티. 이때 이 녹이는 리퀴드를 보통 용매라고 얘기를 하죠. 솔벤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전에 이 보일링 혹은 멜팅 포인트에서 얘기를 했듯이 여기도 비슷해요. 이 둘 사이에 인터랙션을 템퍼러처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형태를 가해서 얘네 이 분자들이 운동성을 증가를 시켜서 얘네들을 깼다면 이 솔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때 에너지는 needed to break up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molecules or ions of the solute comes from new interaction between the solute and the solvent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여기에 이 솔루트 상태, 용질 상태일 때는 이 사이에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인터랙션은 솔루트-솔루트 인터랙션입니다. 똑같은 분자들 혹은 아이온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용해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솔루트, 솔벤트 사이에 새로운 인터랙션이 형성됐다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즉, 이 말뜻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용질을 넣었을 때, 용매에 넣었을 때 녹을 수도 있고 녹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만약에 녹는다 라고 하면 이 솔루트, 용질과 용질 간의 상호 인터랙션보다 용질과 용매 간의 인터랙션이 더 큰 경우에는 녹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용해를 살펴봤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솔루트 간의 인터랙션이 솔루트와 솔벤트 간의 인터랙션보다 더 크다, 더 좋다. 즉 솔루트 간에 더 높은 인터랙션을 보인다, 더 친한다라고 하면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녹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녹느냐 녹지 않느냐를 구분을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솔루트 인터랙션이 더 크냐 혹은 솔루트와 솔벤트 사이의 인터랙션이 더 크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용해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솔루빌리티의 경향을 역시 보게 되면 like, dissolves like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결국에는 비슷한 것들끼리 비슷한 걸 녹인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극성은 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되죠. 그쵸? 그리고 비극성인 용질은 비극성인 용매에 잘 녹죠. 그쵸?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olar compounds dissolve
in polar solvents like water or alcohols capable of hydrogen bonding with the solute. 만약에 극성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이나 알코올에 들어가게 되면 하이드로젠 본딩을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녹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인터랙션, 몰레큘러 인터랙션들 비교를 했을 때 폴라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데르발스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이폴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보통 솔루트 같은 경우에 용질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젠 본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진 않죠. 근데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이폴 인터랙션보다 더 강한 하이드로젠 본딩을 물이나 알코올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질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물에 있는 물 분자들과 하이드로젠 본딩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더 강한 하이드로젠 본딩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녹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폴라 하거나 비극성이거나 약한 극성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폴라 솔벤트, 그러니까 아예 비극성인 용매죠. 카본 테트라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 CCl4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핵생경, 그래서 핵세인 같은 이런 용매에 잘 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극성을 가지고 있는 디에틸 이터 같은 이러한 솔벤트에도 녹을 수가 있겠죠. 보통 그래서 이러한 솔벤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게닉 솔벤트, 유기용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약간 논폴라한 솔벤트들이나 아니면은 약하게 극성을 띠는 그러한 솔벤트들을 올게닉 솔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올게닉 솔벤트라는 걸 큰 의미로 생각을 하면 H2O나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긴 하지만 조금 좁은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논폴라나 약한 극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용매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화학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유기용매다라고 얘기를 하면 극성이 아닌 그러한 용매들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아이온 인터랙션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이온 인터랙션보다 아이온 다이폴 인터랙션이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솔루빌리티의 특징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게닉 몰레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빌리티를 보게 되면 이쪽을 볼까요? One polar functional group capable of hydrogen bonding with the solvent for every 5 C atoms it contains.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극성인 펑셔널 그룹 같은 경우, 극성을 띠고 있는 펑셔널 그룹,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OH 하이드록시 그룹 같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 굉장히 긴 카본 체인이 있고 끝에 OH가 달려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잘 안 녹아요. 얘가 물에 잘 녹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추가적으로 OH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 이 체인이 이렇게 길게 있다면 탄소 5개 중에 하나씩은 존재를 해야지 솔벤트, 극성 용매에 잘 녹게 돼요. 만약에 여기 중간에 없다, 끝에만 있다라고 하면 극성 용매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기준은 한 5개의 극성 펑셔널 그룹 하나 정도가 있어야지만 극성 솔벤트에 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뷰테인이랑 아세톤을 각각 물과 사염화탄소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에 녹였다라고 했을 때, 일단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극성, 무극성이죠. 그쵸? 얘는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죠. 다이폴도 없고 하이드로젠 본딩도 없고요. 그러니까 비극성이기 때문에 유기용매인 CCl4에는 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2O랑은 여기에서는 녹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랑 얘랑의 인터랙션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중간적인 그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카본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반데르발스 폴스랑 다이폴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극성인 그러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도 녹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이드로젠 본딩도 추가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녹았을 때. 그 다음에 이쪽에 카본 체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염화탄소에도 솔루블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녹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올게닉 몰레큘이라고 하는 거, 극성 그 분자들 말고 우리가 유기 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CC, 그 다음에 CH 이런 것들을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대부분 유기용매에는 잘 녹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극성의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그 기본적인 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시킬 때 우리가 유기용매, 여기 CCl4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웬만한 유기용매들은 분자들은 다 녹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유기용매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의 극성이 굉장히 크다, 혹은 아이오닉 인터랙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하면 잘 녹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탄소, 그리고 탄소, 수소로 결합이 되어 있는,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녹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뷰테인이랑 아세톤, 뭐 솔루빌리티 나와 있는데, 뭐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냥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C가 3개가 있을 때 산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극성, 하이드로젠 본딩을 형성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극성이 충분해서 물에도 잘 녹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게닉 몰레큘들 같은 경우에 솔루빌리티, 물에서의 솔루빌리티를 보게 되면 the size of an organic molecule with a polar functional group determine its water solubility.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아까 전에 보통 폴라한 펑셔널 그룹이 탄소 몇 개? 5개에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2개의 폴라한 펑셔널 그룹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물의 용해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굉장히 많은 탄소들이 있죠. 여기에는 탄소가 27개가 있어요, 전체에서. 근데 그 중에 폴라한 펑셔널 그룹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에탄올은 하이드로필릭한 그런 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하이드로포빅한 파트가 주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잘 녹지 않는 거죠. 뭐 이쪽의 용어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하이드로포빅이랑 하이드로필릭이 나와 있는데, 하이드로포빅한 거는 물이랑 친하지 않는, 인터랙션을 가지지 않는 파트를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과 하이드로젠 본딩을 형성을 하는 그 파트를 하이드로필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친수성, 여기는 뭐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준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하이드로젠 본딩을 형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봤었던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굉장히 큰 하이드로포빅한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끝에 OH가 달려 있었는데 이쪽에 하이드로필릭한 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에는 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전반적인 그 솔루빌리티 프로퍼티들을 얘기를 해주고요. 아이오닉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만 녹고, 그 다음에 유기용매에는 녹지 않는다. 아이오닉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는. 근데 코발런트 몰레큘들 같은 경우 CH, 그 다음에 CC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펑셔널 그룹, 뭐 극성이든 극성 펑셔널 그룹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올게닉 솔벤트에는 녹는다. 대신에 이 중에 아예 극성 펑셔널 그룹이 없는 경우에는 물에는 녹지 않고, 여기는 OH가 5개 미만의 하나이기 때문에 솔루블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탄소가 총 11개가 있고 끝에 OH가 달려있죠. 하이드로포빅한 파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에는 녹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솔리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파트인데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바이타민 중에는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도 있는데 결국에 수용성, 지용성 차이는 뭐냐면 홀라한 그런 펑셔널 그룹이 전체적으로 탄소 5개보다 많냐 혹은 적냐에 따라서 수용성 비타민이 되고 지용성 비타민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번 직접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비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뭐 자세하게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보통 이런 소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누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포빅한 파트랑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는 분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이드로포빅한 테일과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한 헤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설펙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 보통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성분이 비누의 이제 주성분이 계면활성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가 물에 녹게 되면 하이드로포빅한 파트들이 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한 파트들은 바깥쪽으로 모이면서 표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마이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누를 통해서 손을 씻을 때에는 이제 손에 묻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수용성인 그러한 이물질이 손에 묻어 있다라고 하면 물로만 씻어도 굉장히 잘 씻기는데, 비누를 굳이 이용을 하는 까닭은 손에 만약에 지용성인 그런 물질들이 이물질이 묻어 있다라고 하면 잘 닦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 지용성인 부분들을 이 내부에 포함시켜서 닦아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꼭 비누뿐만이 아니라 여러 뭐 세제 종류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세제 만드는 회사들 보게 되면 대부분 화장품도 같이 해요.
화장품도 결국에 뭐냐면 이 계면활성제를 잘 넣어서 이 내부에는 기름 성분이라고 할까요? 유지 분들을 잘 집어넣고 그다음에 외부에 이렇게 넣어서 그런 것들을 넣어 놓는 게 그게 화장품이죠. 그래서 이 세제랑 화장품이랑 결국에는 둘 다 계면활성제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 포션이라든지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다르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셀 멤브레인 나오는데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셀 멤브레인도 결국에는 하이드로포빅한 파트랑 하이드로필릭한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하이드로필릭한 부분,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한 부분 역시 세포 내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막에 존재를 하고 있어서 어떤 물질들이 잘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든다. 뭐 그 정도 표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